네, 교과서 136쪽 저 맨 뒤쪽에 있는 3단원 통계 수학 익힘책 풀어볼게요. 수학 익힘책 1번부터 차례대로 보면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고 그것의 평균이 4분의 9다. 그러니까 이때 a, b를 구하는 건데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4분의 1이 왔으니까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a 더하기 b를 했을 때 4분의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4분의 9니까 확률 변수와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4분의 9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a, 2 곱하기 b, 다음에 4 곱하기 4분의 1 하면 1이고 얘가 4분의 9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2b가 1이 넘어가면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a 더하기 b가 4분의 3인 거랑 a 더하기 2b가 4분의 5인 거를 우리가 가간법으로 해서 연립해 주면 되겠죠.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주면 b만 남으니까 b는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되겠죠. b가 2분의 1이면 a는 여기가 4분의 2인 거니까 요거 이항해주면 a는 4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a가 4분의 1, b가 2분의 1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이 9, 분산이 16일 때 요 1차식 요 ax 더하기 b의 평균은 29, bx 더하기 a의 분산은 64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은 얘를 보면 얘는 b의 제곱 곱하기 vx가 64란 얘기죠. 64. 근데 문제에서 vx가 1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16이 되겠어요. 즉 그 말은 b제곱은 4가 되겠네요. 4. 그 다음에 두 양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b는 2가 돼야겠습니다. 양수여야 되니까. 이번에 b가 2인 걸 찾았으니까 여기다 이제 b를 2인 걸 대입해주면 저거는 상수가 다 빠져나오죠. x 확률 변수만 놔두고 상수가 다 빠져나오니까 b가 2고 얘가 2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 x의 평균은 문제에서 9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9를 집어넣어주면 9a는 27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a는 3, 9, 20초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양수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3, b는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가 있는데 여기서 2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그 나오는 파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이것의 평균을 구하는 얘기니까 얘의 평균 5배 튀어나오고 x의 평균에다가 5배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즉 x의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x의 확률 분포표를 우리가 먼저 그려주면 파란 공의 개수니까 파란 공은 0개, 1개, 2개까지 올 수 있겠죠. 여기 확률이 와야 되는데 확률 5개 중에 2개를 꺼낼 건데 파란 공은 하나도 꺼내지 않아야 되니까 빨간 공 중에서만 2개 꺼내야 돼요. 그 다음에 1개를 꺼낼 확률은 50분의 파란 공 중에 하나, 빨간 공 중에 하나, 파란 공 중에 하나 이렇게 꺼내야겠죠. 이렇게 되겠고 50 중에 파란 공 중에서만 2개 이렇게 뽑아야 되겠어요.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50는 10이죠. 그러니까 10분의 3 되겠고 얘는 10분의 3이 6 되죠. 얘는 10분의 1 돼요. 이걸 다 더하면 1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을 제대로 구한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고, 그러면 평균을 바로 구하면 0 곱하기 10분의 3 하면 0이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10분의 6 하면 10분의 6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0분의 1 하면 10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8이니까 5분의 4라는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5x 빼기 1의 평균은 여기에다가 5분의 4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4 빼기 1이 돼서 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볼게요. 문제 4번 보면 준서의 자유투 성공률이 60%다. 네, 준서가 체육실기시험에서 자유투를 10번 했고 성공 횟수가 x죠.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횟수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고 10번의 시도 중에서 자유투 성공 한 번 던질 때마다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이 60%니까 10분의 6이죠. 그러니까 5분의 3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거의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니까 이양분포의 평균 NP죠. 그래서 10 곱하기 5분의 3 해주면 되니까 6이 되겠고요. 이거의 분산은 NPQ, 얘가 이미 NP니까 여기다가 5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5분의 12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양분포 이 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상수 NP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N번의 시행이고 한 번에 시행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나타날 확률이 P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X가 1일 확률이라는 얘기는 N번 중에 한 번이 P가 나와야 되고 나머지 1-P Q라고 써야 되는데 어차피 N과 P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P를 1-P로 쓴다면 얘는 N-1번 나와야겠죠. 얘와 20배에 N번 중에 0번 나와야 돼요. N번 중에 P가 0번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1-P만 N번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N-C는 N이죠. N 곱하기 P에 1-P에 N-1 제곱이고 20배에 NC0은 1이니까 생략하고요. 1-P에 N제곱 되겠어요. 그 양변에 1-P가 N-1게 있으니까 하나씩 지워주면 NP는 20배에 1-P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이미 하나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식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얘가 이양분포에서의 평균은 NP죠. 그래서 NP가 3분의 20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봤더니 첫 번째 구한식을 봤더니 여기 NP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0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1-P는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면 3분의 1이 되고요. 따라서 P는 3분의 2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P가 3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20이라는 평균값을 가지려면 n이 10이 와야겠죠. 그래서 n이 10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이양분포 N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n의 값이 일정할 때 n은 고정되어 있을 때 VX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그대로 쓸게요. VX라는 건 NPQ죠. NPQ. 근데 N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상수 취급하면 되고요. Q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P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 P, 1-P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우리 잘 보면 P에 관한 2차 함수죠. 그렇죠? 다시 얘는 뭐예요? P에 관한 2차 함수.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갔냐면 당연히 최고차항의 음수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p제곱이 np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의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얘가 p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는 0, p가 0일 때고 여기는 p가 1일 때니까 그때 최대값이 되게 하는 p의 값은 당연히 이거의 중점인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대값이 되게 하는 p는 2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7번 문제 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1차식이죠. 원점을 지나는 1차식인데 여기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니까 그 감안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x, y가 있고 1부터 3까지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서 끝나는 점이 우리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y좌표는 k가 될 거고 여기서의 y좌표는 3k가 되겠죠. 얘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전체 넓이가 1이 되어야겠어요. 1. 이 넓이가 1이 되어야 되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1이 되게 하는 k값 찾으면 되겠어요. 이 사다리꼴의 아랫변은 3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윗변은 k가 되고요. 곱하기 높이를 해야죠. 곱하기 이 높이는 2가 되죠. 2.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2분의 1을 곱해주면 얘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2 지워질 거니까 결국에는 5K가 아니죠. 4K죠. 그러니까 4K가
4K가 1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K는 4분의 1이 되어야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10,4를 따른다.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표준화해서 구해주면 되니까 표준 편차는 2죠. 이거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분의 2분의 x 빼기 m 해주면 1이죠. 0.5 이상 z가 그러면은 2분의 x 빼기 m 그럼 3이죠. 1.5죠. 그러니까 0.5부터 1.5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0.5에서 1.5 이 넓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 얘는 1.5까지 넓이에서 0.5까지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까지 넓이는 0.4332가 될 거고 여기서 1.5까지 넓이가 0.433이고 거기서 0.5까지 넓이를 빼주면 되겠어요. 0.5까지 넓이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0.191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빼서 이제 계산해주면 0.2417 나옵니다.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우리가 찾아주는 거 익숙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30,9를 따르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3이죠. 3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40,a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확률이 같아야 되니까 요 x도 z로 바꿔주고 요 y도 z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럼 p 쟤를 z로 바꿔주면 표준 편차인 3분의 x 빼기 m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마이너스 b 이상 z 얘는 3분의 b가 되겠고요. 얘는 다시 요 y를 z로 바꿔주고 표준 편차가 a죠. a분의 x 빼기 m 38에서 40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쟤도 a분의 42 빼기 40 하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두 개가 같아야 되고 서로 대칭인 거니까 결국엔 3분의 b와 a분의 2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분의 b와 a분의 2가 같아야죠.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a, b가 6이 된다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어느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호두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 300g, 표준 편차 5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이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호두 강자 한 봉지를 임의로 택하였을 때 그것이 295 이상 310 이하일 확률이죠. 그러니까 평균이 300, 표준 편차가 오니까 이거 제곱이 들어가야 될 거고 얘가 295 이상 310 이하일 확률은 표준화 z값을 구해주면 되죠. 5분의 x 빼기 m 그러니까 마이너스 5죠. x에서 m 빼주면 그 다음에 z로 바꿔주면 5분의 x 빼기 m 1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 p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여기는 0.1까지 0.3413이 되겠고 여기는 2까지 여기 0.477이가 되겠죠. 0.3413 더하기 0.4772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주면 0.818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10번에 3번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11번 11번 보면 어느 지역에서 전국체육대회 멀리뛰기에서 대표 선수로 하은이와 다은이 중 한 명을 뽑을 거예요. 하은이, 다은이의 기록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각각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선수 중에서 6.05m 이상 뛸 확률이 더 큰 선수를 대표로 뽑을 거니까 하은이는 표준 편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은이는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각 z값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은이 얘는 이제 하은이죠. 하은이가 6.05m 이상 뛸 확률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얘 z값으로 바꿔주면 0.1분의 6.05 빼기 5.90 하면 0.15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얘가 p, z가 1.5 이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은이가 6.05 이상 뛸 확률은 얘도 역시 z로 바꿔주면 0.15분의
5.85에서 6.05에서 5.85 빼주면 0.2가 되겠죠. 0.2. 그럼 얘는 P가 15분의 20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4. 3분의 4니까 얘는 뭐 3분의 4잖아요. 그래서 3분의 4가 1.5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러니까 그 확률은 얘가 더 크겠어요. 이렇게 확률이 큰 걸 찾는 거니까 하은이는 여기 1.5가 여기 있으면 다은이 3분의 4 더 작잖아요. 여기가 1.5, 하은이가 1.5고 여기가 다은이죠. 다은이 3분의 4. 다은이의 확률이 더 크니까 다은이를 뽑아야겠죠. 확률이 높은 사람 다은이를 뽑아야 한다. 12번 문제 볼게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려고 한다. 이때 환자가 치유될 확률이 0.9고요. 100명한테 투약하였다. 그러니까 얘는 이양분포가 되겠죠. 이양분포가 되는데 치유되는 환자의 수죠. 환자의 수고 100명을 대상으로 할 거고 치유될 확률이 0.9니까 그 P X가 96명 이상이라는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100명 중에 96명 이상 구하는 거 이양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하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100시 96 이거 다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문제를 풀더라. n이 충분히 크면 이양 분포를 정규 분포로 풀면 되더라. 그래서 평균은 90이 되겠죠. 평균 90. 그다음에 분산은 여기다 0.1 곱하면 9가 되니까 여기서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x가 96 이상이라는 것은 z로 바꿔서 z 표준 정규 분포표로 바꿔서 3분의 x 빼기 m 해주면 6이 되겠죠. 그러니까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2 이상일 확률을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2까지 넓이 0.477이니까 이쪽의 넓이는 0.0228 이렇게 나와야겠어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700g이고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700g 그 다음에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때 600개를 생산한 거예요. 이 물건이 공장 600개 생산했는데 650g 이상 705g 이하인 이 물건이 252개 258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거는 무게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요 확률 변수 x가 지금 우리 무게에 관한 건데 뒤에 거는 이제 개수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거는 뭐냐면 y라고 보면 얘는 뭐냐면 개수랑 관련된 확률 변수가 되겠어요. 얘는 이양분포가 되겠죠. 이양분포가 되겠고 600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개를 뽑을 때 여기 와야 되는 확률은 695 이상 무게가 695 이상 705 이하일 확률이 와야 되겠어요. 그걸 먼저 구해보면 695 무게가 695 이상 705 이하일 확률을 구하면 10분의 x 빼기 m 해주면 마이너스 0.5가 되겠죠.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10분의 700 빼기 5, 705에서 700 빼면 5죠. 그러니까 역시 얘도 0.5가 되겠네요. 그래 마이너스 0.5에서 0.5까지의 확률 구해주면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5까지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0.5까지 넓이가 문제에서 0.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2배 해주면 얘는 0.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y 요 물건의 개수와 관련된 요 이양 분포는 600개에서 695 이상 705g 이하의 확률은 0.4라는 얘기죠. 얘가 0.4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지금 252개, 258개 이하일 확률을 구할 건데 너무 큰 수예요. 이 600이라는 값은 이미 충분히 큰 수이기 때문에 얘를 이양 분포로 풀 수는 없고 얘를 정규 분포에 근사시켜서 풉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로 근사시켰을 때 요 개수의 평균은 600 곱하기 0.4를 해주면 되니까 얘는 240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240에다가 분산은 여기다 0.6을 곱하면 되니까 0.6 곱해주면 14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12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y 요 물건의 개수가 252개 이상
그 다음에 258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는 거고, 얘를 우리 정규분포로 바꿨으니까 y를 z로 바꿔주면 12분의 x 빼기 m 하면 10이죠. 12분의 12니까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12분의 258 빼기 240 해주면 12분의 18 되죠. 그러니까 12분의 18은 3, 42, 3, 68, 2분의 3이니까 1.5가 되겠네요. 1.5. 그 1부터 1.5까지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 개는 1.5까지 넓이에서 1까지 넓이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5고 여기가 1이니까 요 사이 넓이를 구해주는 거니까 1.5까지의 넓이가 0.43이고 1까지의 넓이가 0.35죠. 0.35 요만큼을 빼주면 그 확률이 나오겠어요. 그 0.43에서 0.35 빼주면 0.08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확률은 0.08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그걸 이용하세요. 만약에 이런 표가 나와 있지 않으면 다른 뒤에 교과서 뒤에 있는 표를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14번 모평균이 71이고 모표준 편차가 8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다. 이때 x바를 표본 평균이라고 할 때 이거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여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던 건데 x바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죠. 그래서 모평균이 문제 7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x바의 평균도 71이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을 n으로 나눠준 거죠. 크기로 나눠준 거니까 문제에서 크기가 64라고 했으니까 64분의 표준 편차가 8이면 모 분산은 8, 8이 64가 되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 표본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은 n이 커질수록 이 x바는 커진다. 아니죠. 얘는 변하지 않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같으니까 변하지 않는다. 근데 n이 커질수록 이 x바가 작아진다. 1번이 틀리니까 얘도 같은 이유로 틀리죠. n이 커질수록 분산이 커진다. 아니죠. 분산은 n분의 vx인데 분모가 커지면 전체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 틀렸고 n의 값에 관계없이 vx바는 일정하다. 역시 일정하지 않죠. 작아져요. n의 값이 커질수록 표준 편차는 작아진다. 그렇죠. 분산이 작아지니까 n의 값이 커지면 분산이 작아지니까 표준 편차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정규분포 9,4분의 27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8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그러니까 x바도 역시 정규분포를 따를 거죠. 모 평균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분산은 48분의 4분의 27이 될 거니까 얘는 4 곱하기 48 해줘야 되네요. 그 4 곱하기 48 해줄 건데 우선 얘는 3의 배수니까 3, 9, 27 3에는 3, 3, 6, 18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4 곱하기 16 해주면 64분의 9가 되겠네요. 분산이 64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얘는 8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x바는 분산 64분의 9인 게 나오는 거니까 표준 편차는 8분의 3이 되겠어요. 그러면 p x바가 8.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얘를 z로 바꿔주면 8분의 표준 편차 8분의 3분의 x 빼기 m 하면 8.25에서 9 빼면 마이너스 0.75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0.75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0.75 하는 거는 4분의 3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번분수 계산해주면 3, 3 지워질 거고 4분의 8 되니까 z가 그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다. 이거 역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데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으라는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0.5에서 0부터 2까지 빼주면 되죠. 0.5에서 0.477이 빼주면 나오겠죠. 그래서 0.0
228이란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17번 볼게요. 17번 보면 정규 분포 n이 10,4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을 때 그 표본의 값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x 바라는 것은 그 표본의 평균이죠. 그 표본의 평균. 그러면 얘를 지금 4개씩 뽑아서 평균을 낸 게 x바니까 이거를 4배 해주면 평균 4개의 평균이 x바니까 그걸 4배 해주면 다시 합이 되겠죠. 얘는 표본의 합이 되겠어요. 4배를 해주면 그러니까 그 합을 우리가 s라고 하자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PS가 48 이상이라는 얘기는 4x 바가 48 이상이라는 얘기죠. 즉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 바가 12 이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x 바는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봐야겠죠. 모평균이 10이고 그러니까 표본평균의 평균도 똑같고 분산은 4분의 4니까 분산 1이 되겠죠. 표준 편차도 1이 되겠고 즉 그대로 z로 바꿔주면 얘는 1분의 x 빼기 m 하면 2가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요. 그 앞에서 계속했던 거죠.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0.5에서 0.477이 빼주는 거니까 0.022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부터는 문제들이 좀 긴데 실제로 문제 푸는 건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길기만 하고 필요한 정보들 찾아내면 되니까 어느 제지회사에서 생산된 두루마리 휴지가 모표준 편차가 2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2다. 2m. 그 다음에 여기서 64개를 추출했죠. 그러니까 n이 64개다. 그 다음 이걸 측정했더니 50m예요. 그러니까 관측값이 50이라는 얘기예요. 표본을 추출해서 계산했더니 50이었다. 그때 한 개의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 95%에 관한 신뢰 구간이니까 관측값에서 빼기 95%는 거기에 해당하는 z값이 1.96이고요. 루트 n분의 루트 64니까 8분의 시그마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m 50 더하기 1.96 곱하기 8분의 2 8분의 2는 4분의 1이죠.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고 1.96을 4로 나눠주면 얘는 0.4416 4936 그러니까 50 더하기 0.49 해주면 50.49가 되겠어요. 그럼 문제 중에서 50.49로 끝나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겠네요. 반대로 여기서 50에서 0.49를 빼주면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49.5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19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주말 동안 스마트폰 사용 금액은 모표준 편차 그러니까 시그마가 25분이고요. 100명을 추출했으니까 n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100명을 뽑아서 관찰했더니 그게 100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측값이 100분이에요. x바. 이 학교 학생들의 주말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평균 m에 대해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계속 18번 문제랑 똑같죠. 관측값에서 뺄 건데 이번에는 99%니까 99%에 해당하는 z값은 2.58이 되겠죠. 2.58. 그럼 루트 n분의 10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25가 되겠어요. 그다음 m 그다음 옆에 이번엔 더하기가 되겠죠. 100 더하기 2.58 방금 이거 10분의 우리가 25를 했잖아요. 그럼 사실 얘는 10분의 25라는 거는 2.5예요. 2.5. 그러니까 2.58 곱하기 2.5. 그러니까 10분의 25라 그냥 쓸게요. 사실 뭐 이거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하면 좋겠는데 계산기로 우리가 해준다면 뭐 이거 실제로 계산기가 아니어도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하면 6.45가 나와요. 6.45. 그러니까 오른쪽은 신뢰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신뢰 구간은 100 더하기 6.45니까 106.45가 될 거고 왼쪽에 있는 것은 100에서 6.45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주면 93.55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 한 개의 열량은 목표준 편차가 10kcal다. 시그마가 10kcal이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의 개수가 n개를 이미 추출하였다. n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다음 이것을 관측한 게 290kcal다. 관측값이. 그럼 이 공장에서 생산된 초콜릿 한 개의 평균 열량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우리가 n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관측값도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오른쪽 것만 비교하면 되겠죠. 오른쪽 것만. 그러니까 x바가 이미 관측값이 나와 있어요. 관측값이 없더라도 우리가 n을 찾을 수 있어요. 신뢰구간의 길이를 이용해서. 근데 관측값이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걸 활용하는 게 편하겠죠. 여기다가 95%니까 1.96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10이죠. 얘가 290.98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오른쪽 거 이거 더하기니까 그 290 지워주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은 0.98이 되고요. 그렇다면 루트 n과 요거 0.98 자리 바꿔주면 0.98분의 1.96 곱하기 10은 루트 n이 되겠죠. 그런데 0.98이랑 1.96은 2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인 거예요. 20. 루트 n이 20인 거니까 따라서 n은 40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관측값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모표준 편차만 알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 이 신뢰 구간의 길이 2배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주면 여기서 290.98에서 289.02를 빼준 만큼 여기 오게 되겠죠. 그럼 이때는 관측값을 모르더라도 요 n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n을 찾을 수 있겠어요. 21번 볼게요. 모표준 편차가 50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0% 신뢰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f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fn이라는 것은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0이죠. 50. 이거를 우리가 fn이라고 한다 그랬고, 그렇다면 요 fn의 제곱, 요걸 제곱해주면 지금 얘를 제곱해주는 거잖아요. 얘를 제곱해주는 건데 우선은 이거 두 개 곱하면 100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96이 되겠네요. 그 앞에 있는 fn의 제곱이라는 말은 n분의 196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더하기 그렇죠? 이번에 얘는 n 대신에 n제곱 대입하는 거죠. 얘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얘만 그러니까 n분의 196 되는 거죠. 그럼 얘가 197이 되게 하는 n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n분의 196의 제곱 더하기 196이 197인 거니까 얘가 197인 거니까 요거 두 개 바꿔주면 n이 나오겠죠. 따라서 n은 197분의 196의 제곱 더하기 196인데 얘 196을 묶어주면 196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게 197이니까 197 약분될 거고 따라서 n은 196이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2번 문제 볼게요. 정규분포 n이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을 추정하려고 한다.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 L,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7분의 5L이라고 할 때 이 알파를 찾는 거죠. 우선은 첫 번째 신뢰 구간의 길이 L이라는 것은 2배의 95%니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7분의 5L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서 구한 거에 7분의 5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2배. 그럼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z 값이 있을 거죠.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해당하는 z 값이 있을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비율을 볼 건데, 비율 위에서 아래 걸 나눠주면 다른 거 다 지워질 거고, 그러니까 5분의 7은 알파 퍼센트가 되게 하는 그 z값 분의 1.96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요 알파 퍼센트가 되게 하는 z값을 구하면 알파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양변에다가 z를 곱해주고 7분의 5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1.96 곱하기 7분의 5를 해주면 얘는 7, 24, 0.724, 57, 8에 56 다시 5 빼주면 되죠. 얘를 5 빼주면 5, 8에 40, 5, 20, 14 1.4가 되겠어요. 그 1.4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요 z값이 1.4라는 얘기는 여기가 1.4, 그럼 그 반대편 마이너스 1.4가 있어가지고 요때 확률이 알파가 된다는 거죠. 알파 퍼센트. 근데 문제에서 1.4라는 값은 그때 요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가 0.84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0.84라고 하는 거니까 알파 퍼센트는 즉 84%라는 거죠. 따라서 알파는 84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